YTN 뉴스 FM 유동희 뉴스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한 주간 포털사이트 뉴스에서 가장 이슈가 되었던 뉴스들을 살펴보고 빅데이터 관점에서 분석해보는 21대 총선 빅데이터 시간입니다. 피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 이경락 박사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선거운동으로 바쁜 한 주였고 네. 다음 주 선거 앞두고 사전투표도 시작됐기 때문에 네. 정치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사전투표가 이제 마쳤네요. 네네. 예, 마쳤는데 오늘 지금 12.1% 굉장히 높은 수준이에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네. 기록했다. 네. 20대 총선 사전투표율이 5.5%. 지금 네. 2배 이상 기록하고 있거든요. 네. 20대가 12.2%요. 첫 번째 날. 네. 첫 번째 날만 예, 했을 그렇죠. 때. 총 투표가 12.2%였는데 오늘 첫째 날이 이 정도니까 굉장히 높은 거죠. 그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투표율이 저조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는데 네.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아진 이유가 있을까요? 글쎄요. 아무래도 정치적인 관심들이 그러니까 프레임이 굉장히 이제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네. 각 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부정적인 걸로는 플랜카드에 붙어 있는 그러니까 친일 세력을 척결했네 이런 것도 있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안 좋은 얘기입니까? 정책으로 분리된 게 아니라 이게 큰 담론들 그러니까 특별한 공약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큰 담론들 그런 걸로 다 지배되는데 오히려 그걸로 하나로 집중이 되다 보니까 그 다른 분들이 정치적인 목적성이 더 뚜렷해진 거죠. 그렇게 목적성이 뚜렷해지다 보니까 또 이제 그동안 이제 여론 분석한 것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또 대결 양상이 크지 않았습니까? 예. 다음이랑 그 네이버 이제 다 여론도 다르다 이런 것들도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세 대결 양상이 이제 커지고 부각될수록 내가 이제 가서 투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동인들이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또 사전 투표로도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리고 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면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본 투표 날 피해야 된다.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작용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지지층 결집 그리고 많이 투표하러 올 본선거 날은 좀 피하자 이런 것들이 미쳤을 거예요. 거기다가 그렇습니다. 중앙 이슈까지. 네, 그렇습니다. 예. 자, 오늘 사전 투표 분위기 어땠습니까? 시작됐는데. 일단 방금 전에도 말씀을 해주셨고 실제 다녀오신 PD님께서 여기서 인터뷰도 하셨었지만 예? 굉장히 사전투표율이 뜨거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전투표 제도가 사실 2013년 4월에 도입됐는데 지금 가장 높은 사전투표율인 거죠. 아까 그러니까 제가 2시 때 봤을 때도 7.2%니까 굉장한데 오늘 첫날 이미 지난 총선 때 20대 국회의원 때 사전선거 투표율 12.2%를 넘었으니까 굉장히 높은 거였고 이게 사실 대선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비교할 만합니다. 왜냐하면은 가장 어떻게 보면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게 이제 지난 대선이었거든요. 예. 근데 지난 대선이 사전 투표율이 26%였습니다. 근데 오늘 첫날 12.몇%였다. 그러면 내일까지 포함한다면 거의 대선에 육박하는 수준이 나올 수 있거든요. 대선 같은 경우에는 유권자 4명 중에 1명이 사전 투표를 한 셈인데 예. 이번 총선에서도 만약에 그 대선만큼의 그런 투표율을 보인다 그러면 정치의 변화 이게 어떻게 야당이 됐던 여당이 됐던 어느 쪽을 응원하고 어느 쪽을 이렇게 이게 다시 눌러세우던 그렇게 하던 간에 어쨌든 거의 대선급의 정치적 관심을 가지고 투표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총선과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계속해서 떨어졌었는데. 네네. 근데 이번 선거는 굉장히 좀 독특하다. 네네. 사전선거치고는 굉장히 높은데 이제 사실 본투표도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높고 어쩌면 내일까지 지내면 대선 때 사전선거 투표를 그거보다도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또 내일은 토요일이니까요. 네네. 자, 그리고 총선 투표와 관련해서 코로나19 자가격리자에 대한 권리 행사 부분도 굉장히 논란이 됐습니다. 네네. 확진자는 투표가 가능한데 네네. 자가격리자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네. 일단 확진자 같은 경우에도 거소투표 신고를 이미 했어야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난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신고를 받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코로나 확진자라서 투표를 못할 것 같으면 신고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투표할 수 있게끔 보내주고 그것을 다시 회수해서 그러니까 투표를 반영하겠다 이런 거였는데 그러한 유권자들에 대해서 보내줬었죠. 그런데 이 유권자들이
용지 받아서 작성한 후에 회송용 본토에 담죠. 그래서 이제 우편으로 발송하면 선거일인 15일, 그러니까 4월 15일 6시까지만 이렇게 관할 선관위에 이제 도착하면 됩니다. 그리고 도착하면 된다는 얘기는 꼭 그때까지 도착해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문제는 거소투표 마감일인 말씀드렸던 3월 28일 그렇게 이후에도 또 확진이 된 분들이 계시거든요. 예,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가격리자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격리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이렇게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자가격리자는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가격리이신 분들은 어떻게 그럼 투표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 했더니 오늘 브리핑이 있었는데 김강리 보건복지부 차관이 본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침을 그 방향성으로 결정을 했다. 자가격리자들도. 그렇게 해서 부처가 협의를 진행했고 그래서 이제 사전투표 날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이죠. 그날 투표하는 거는 조금 어렵다고 이렇게 보아서 본투표에 일반 유권자들과 같이 하는 걸로 이제 대충 정했는데 대신 그 동선이나 시간대를 분리하는 방향 이걸로 진행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그래서 요 구체적인 방안은 내일 발표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 내리면 어쨌든 자가격리자들도 투표는 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뭐 국민의 굉장히 큰 권리 중에 하나니까요. 네, 권리니까요. 네. 그런데 다른 일반 유권자랑 섞이면 안 되니까 네네네. 따로 분리해서 그날 네네. 4월 15일 하겠다 이 말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간대를 특정을 해서 뭐 3시부터 4시나 뭐 2시간 정도를 한다거나 이런 쪽으로 해서 요때는 그 자가격리나 이렇게 증상 미약하신 분들 오는 뭐 이런 식으로 아마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방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전투표율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면서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근데 이 선거 분위기를 망치는 망언들이 지금 속속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막말 어떻게 보면 한참 민감한 시기에 굉장히 선거 전반에 영향을 끼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악재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지난 대선만 하더라도 사실은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MB 아바타입니까? 뭐 이런 얘기부터 해서 그 발언들이 연일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사실 그다지 막말이 아닌데도 계속 이슈가 됐고 뭐 이렇게 지지율에 영향을 끼쳤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도인데도 투표 민심에 영향을 주니까 막말일 경우에는 더 심하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총선 같은 경우에 후보 한 명이 막말을 하면 그 본인 후보의 이미지가 깎이거나 표만 깎이는 게 아니라 그 당 전체의 이미지나 이렇게 투표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지율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선거대책본부에서 굉장히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래서 총선에서는 그냥 후보 하나가 떨어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당 지지율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더욱더 강조해서 이런 막말에 대해서 재빠르게 대응을 하고 좀 생각보다도 더 높은 수위로 뭐 제재를 가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강경한 조치가 나왔습니다. 네네. 미래통합당은 한 명의 후보를 제명했고 또 다른 한 명 후보에게는 탈당 권유를 처리했고 네네. 역시 이 다른 지역의 선거에 영향을 미칠 걸 우려해서 이런 결정을 네, 그렇습니다. 예, 총선에서 이미 지금 후보 등록을 마치고서 막말을 이유로 후보 자격 박탈하는 게 그전에는 이제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 미래통합당 이대호 후보 같은 경우에 계속 뭐 한 번의 막말이 아니라 두 번으로 이제 이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30, 40대 무지하다라는 식의 발언이랑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 장애인이다 이런 식의 발언으로 인해서 제명이 됐었고요. 그래서 이제 유권자들이 굉장히 분노가 크게 나타났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댓글만 보더라도 분노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대충 이제 선거대책본부에서도 선대위에서도 이런 것들을 그냥 둘 경우에는 계속 또 확산이 돼서 전체적인 정당 지지율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읍천마속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한 명의 후보를 빨리 처리해서 더 이상 지지율 하락을 막는 그런 것들도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이유로 김대호 후보가 제명이 됐는데 근데 차명진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명이 아니라 탈당 권유 조치 정도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그 탈당 권유 조치가 또 어떻게 보면 변수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청갈 선대위원장 같은 경우가 처음에 제명을 요구했다가 그냥 탈당 권유가 되니까 이제 이 얘기 더 이상 하고 싶지도 않다.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당 윤리위원회가 그냥 탈당 권유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근데 이게 왜 좀 문제가 되냐면 탈당 권유하면서 이제 당 그런
규약 이런 게 보게 되면 탈당 권유를 했을 때 열흘이 탈당을 자진 탈당을 안 하면 열흘 있다 제명이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탈당 권유가 굉장히 큰 제약인 것 같지만 열흘까지 버티고 총선을 일단 완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총선 끝나고 나서 당선이 되면 오히려 국회의원으로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 전에 제명이 됐다면 아예 국회의원 후보 자격이 박탈되니까 못하는 거지만 그 이후에 제명이 되면 그냥 당적이 박탈되는 거니까 국회의원으로서는 계속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이 탈당 권유 정도가 사실은 앞선 김대우 후보에 비해서 굉장히 미약한 거고 오히려 이게 또 논란이 되면 다시 이제 더 부정적인 이슈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들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 이야기도 뭐 선거에 당연히 빠질 수가 없는 건데. 네네.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 마스크 전국이 진정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저도 어제 마스크를 편의점에서 구입했는데 네.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네네. 재고가. 지금 공급도 많이 늘어났고 그래서 이제 약국에 가더라도 재고가 있어서 그러니까 줄을 서지 않고도 어쨌든 오브제는 아직 유지되고 있으니까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났을 때는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하기 어렵지 않겠냐 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해소되고 외신에서 한국이 방역을 너무 잘한다. 이런 네. 극찬이 쏟아지고 나서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더불어 상승했어요. 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오부제 그때는 되게 분노하는 것들도 있었지만 이제 민심이 많이 돌아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이제 외신에서 한국의 방역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있었고 또 우리나라 언론들도 그 외신들을 굉장히 또 많이 받았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정부의 방역 정책이 굉장히 그래도 잘 됐구나. 그리고 또 상대적으로 외국이 지금 엄청나게 그런 큰 피해들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야, 이 정도면 우리 굉장히 잘 먹은 거였네. 선진국들도 저 정도인데 어쨌든 우리 잘 먹었다는 것이 좀 인식이 되면서 그런 흐름들이 총선으로 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도 안일해져서 조금 우려를 됐었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이번 주에 들어서서 이제 확진자가 계속 확 늘어나지 않을까. 두 번째 이제 충격이 오지 않을까를 예상을 했었는데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이번 주도 지금 계속 또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코로나19에 대해서 정부가 잘 대응했다. 이런 여론이 생기면서 아무래도 총선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우리나라를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예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또 마스크 대란을 겪고 있어요. 예, 거의 지금 복마전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인데 예.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마스크를 실은 비행기가 막 뜨려고 합니다. 어느 나라 이탈리아로 간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3,000원에 해당하는 거면 우리가 5,000원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보내라 해서 거의 하이제킹처럼 출발지에서 바로 이제 목적지가 바뀌는 이런 예. 일들도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3M이 이제 이거는 홍보를 하니까 이제 되게 대표적인 상표지 않습니까? 그 마스크를 외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그런 권고까지도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하면서 그 인접 국가인 캐나다에서 이거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왜냐하면 이제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지만 마스크를 자체 생산 체계가 안 돼 있는 곳이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수출 금지 인접 국가에서 굉장히 불만스러워하는 그런 것들도 나타났습니다. 예. 우리 지금 빅데이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빅데이터가 굉장히 정치권에서 화두가 된 게 지난번 미국 대선이었죠. 네네. 힐러리와 트럼프가 붙었을 때 네네네.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힐러리가 승리한다라고 네네. 했었는데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트럼프가 훨씬 많이 언급이 됐고. 네네. 그거에 좀 재미있는 예. 얘기인데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글 트렌드에서 이제 더 많이 이제 힐러리보다도 트럼프가 더 많이 났으니까 구글 트렌드가 맞았다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이 계세요. 예. 괜히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근데 실제로 구글 트렌드에서 많이 검색됐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투표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예. 예를 들어서 당선은 트럼프가 됐지만 실제 개인 득표를 따지면 이제 힐러리가 높으니까 사실은 그게 우리나라 상황엔 맞지 않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거기는 선거구제가 독특한 데니까 미국에서는 결과론적으로는 맞았는데 이걸 괜히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사람들이 괜히 이제 검색어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는 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것이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나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뭔가를 검색을 할 때 이 사람이 궁금해서 하는 경우가 아니라 뭔가 막말을 했어요. 그래서 막말해서 무슨 막말을 했는가를 찾아보는데 그렇게 막말을 해서 찾아본 게 많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이 당선될 거다. 이건 오히려 이제 우리 상황과 맞지 않는 예. 거고 사실은 그런 단순한 빈도 중심의 빅데이터 그것을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러니까 구글 트렌드나 어떤 검색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부분들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이유 때문에 네이버에서도 뭐 총선 기간 때에는 급상승 검색어 이런 것들을 제공하지 않겠다 예. 뭐 이런 식으로 밝힌 것도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제가 여쭤본 이유는 방금 대답을 다 정답을 다 말해 주셔가지고. 네네. 최근에 미래통합당 관계자가 여론조사에서 우리가 자꾸 뒤지는 거로 나오지만 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면 우리 당이 훨씬 많이 언급된다. 왜냐면 막말을 많이 하니까요. 아니, 그렇게 이야기해서 네네. 혹시 어떻게 되는 거냐고 여쭤본 거고요. 네. 이것도 있습니다. 그 빅터 뉴스에서 빅데이터 조사한 것인데 비례대표 투표 정당의 빅데이터 지수가 열린민주당이 제일 많이 나온다. 네네네. 뭐 그리고 그 다음에 미래한국당이다 이런 건데 네네. 지금 여론조사하고는 또 다 다르단 말이죠. 네, 그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급이 어떤 식으로 언급이 되느냐. 그러니까 네. 제가 만약에 그 분석을 한다면 다르게 식으로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단순히 언급량인지 그럼 언급된 것에 관련된 뉴스나 소식이 긍정인지 부정인지도 봐야 그것까지 되죠. 예, 그것까지 포함해서. 봐야지 제대로 된 빅데이터 분석이지 단순히 언급량만 뭐 버즈량, 빈도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들은 그거는 제대로 된 분석이라고 보기 어렵죠. 예. 그렇게 분석하는 사람들 전문가라고 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아니, 저도 뭐 어디 가서 뭐 전문가라고 스스로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저는 사기에 가깝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어쨌든 뭐 정치권에서 지금까지는 여론조사 뭐 이것만으로 정치 선거 예측 분석을 했었는데 네네. 이제 빅데이터 지수가 새롭게 나왔기 때문에 네, 이거 그렇습니다. 여론조사 합쳐서 한번 봐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빅데이터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지금까지 이경락 비플라이소프트 미디어 빅데이터 연구소 소장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사전투표가 내일 하루 더 남았습니다. 오늘 투표 못하신 분 내일 투표하시고요. 남은 한 주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돌아옵니다.